파라미터가 8배 더 많은 모델을 더 작은 모델이 이겼습니다. 로봇팔에 거대 언어 모델을 붙이는 연구 요즘 정말 많죠. 그런데 실제 성공률을 보면 마니스 생각보다 처참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어 모델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거굣지 논문을 직접 해부합니다. 이제 기존 VLA 모델이 왜 실패하는지, 커베직트가 구조적으로 뭘 다르게 했는지, 그리고 실제 로봇 실험 벤치마크 숫자를 하나씩 뜯어볼 겁니다. 논문 읽을 시간 없으셨던 분들, 이 영상 하나로 정리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마니스 인지와 행동을 분리한다. 는 이해만 담당하고 별도의 액션 모듈이 움직임을 처리합니다. 이 구조 하나로 오픈 VLA 대비 시뮬레이션에서 35%P, 실제 로봇에서 55%P 성능이 올라갔습니다. 55비짜리 RT2X도 7비짜리 코벅탄테집니다. 숫자만 들으면 와닿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왜 이게 가능한지 구조부터 짚겠습니다. 먼저 VLA, 즉 미션 랭귀지 액션 모델이 뭔지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카메라로 보고 언어로 이해하고 몸으로 움직인다. 많은 이 세 단계가 VLA의 전부입니다. 기존에 잘 알려진 VLM, 즉 미션 랭귀지 모델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처리하는 모델입니다. 여기에 행동음을 추가한 게 VLA입니다. 로봇팔이 자연어 명령을 받아서 물체를 짚거나 옮기는 거죠. 그럼 이 구조를 로봇에 그대로 붙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여기서 기존 연구들이 막힙니다. 기존 VLA 모델들, 예를 들어 오픈 VLA나 RT2 같은 모델들은 로봇 동작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언어 모델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 그대로 로봇 동작도 토큰으로 쪼개서 예측하게 만들었습니다. 직관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언어 모델이 강력하니까 행동도 언어처럼 취급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언어 모델은 이산적인 디스크리트한 토큰을 다루도록 설계됐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딱 떨어지는 단위죠. 그런데 로봇 동작은 연속적인 물리 신호입니다. 관절 각도, 속도, 힘, 마리스타의 욕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수값의 연속입니다. 언어 모델이 멍청한 게 아닙니다. 도구를 잘못 쓴 겁니다. 언어 처리용 망치로 나사를 조이려 한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보이는 게 바로 오픈 VLA의 시뮬레이션 성공률입니다. 논문 기준으로 오픈 VLA의 시뮬레이션 평균 성공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뭅니다. 실제 로봇에서는 더 떨어지고요. 여러분, 이 정도 성공률로 실제 공장이나 물류 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코가트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코객트, 시커기니션과 액션을 합친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에 설계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논문은 2024년 11월 키읔시우리를 포함한 5인의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딱 한 문장입니다. 마이는 터는한다. 는 카메라 영상과 언어 명령을 받아서 이 상황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역할만 합니다. 이해 결과를 받아서 실제 로봇 동작 시퀀스를 만드는 건 별도의 액션 모듈이 담당합니다. 각자 자기 역할에 최적화된 구조가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기존 방식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럼 이 액션 모듈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디퓨션이 등장합니다. 디퓨션 모델, 이미지 생성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점점 선명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코가트는 이 아이디어를 로봇 동작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점점 구체적인 동작 시퀀스로 정제해 나가는 겁니다. 왜 디퓨션이 로봇 동작에 적합할까요? 로봇 동작은 연속적인 실수값이라고 했죠. 이는 원래부터 연속적인 공간을 다루도록 설계됐습니다. 이산 토큰 예측 방식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집니다. 이 액션 모듈의 구체적인 구조가 바로 Diffusion Action Transformer, DT 계열 아키텍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설계를 그냥 선택한 게 아닙니다. MLP, 트랜스포머, 디퓨전 여러 선택지를 직접 실험해서 비교했습니다.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 각 결정을 하나씩 검증한 거죠. 결과는 일관됐습니다. 디퓨전 방식이 다른 선택지를 모든 조건에서 앞섰습니다. 사람 자체가 신뢰의 근거입니다. 이게 더 좋더라가 아니라 왜 좋은지를 실험으로 증명했다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늘 크기를 키울수록 성능이 예측 가능하게 올라갑니다. 이걸 스케일링 법칙이라고 하는데 LLM 분야에서 이미 증명된 패턴이죠. 즉, 이 패턴을 따른다는 건 맛을 앞으로 더 크게 키워도 계속 좋아질 거라는 신호입니다. 연구 성숙도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숫자를 볼 시간입니다.
실험은 5개 로봇 플랫폼에서 진행됐습니다. 시뮬레이션 환경과 실제 로봇 환경 모두 포함됩니다. 비교 대상은 OpenVLA7B 그리고 RT2X5B입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한 환경 설정이 명확히 갖춰져 있습니다. 먼저 OpenVLA와의 비교입니다. 둘 다 7B 규모 같은 조건입니다. 시뮬레이션 평균 성공률 코각트가 35% P 앞섭니다. 실제 로봇 실험에서는 55% P 차이가 납니다. 같은 크기 모델인데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35% P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감이 오시나요? 100번 시도하면 30을 벗어나간다는 뜻입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 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모델 크기가 똑같으니까 이 차이의 원인은 오직 하나 다식 구조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언급한 그것 RT2X와의 비교입니다. RT2X는 OOB 파라미터 모델입니다. 컵각트는 결과는요? OOB 모델을 8배 더 작은 7B 모델이 이긴 겁니다. 파라미터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실용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마니수 OOB 모델은 배포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실제 로봇에 올리기도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 구모를 이긴다, 마니. 이게 오늘 영상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능 얘기가 끝났으면 이제 일반화 얘기를 해야 합니다. 특정 환경에서만 잘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Z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물체, 새로운 배경에서도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기존 모델들 대비 일관되게 높은 성공률을 유지합니다. 처음 보는 물체도 낯선 환경도 기존 VLA보다 훨씬 잘 대응합니다. 실제 공장이나 가정에서 쓰려면 이 일반화 능력이 관건입니다. 매번 새 환경마다 처음부터 학습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새로운 로봇 플랫폼 적응 실험도 있습니다. 로봇마다 관절 구조와 자유도가 다른데 이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빠르게 적응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용 로봇 기반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논문이 스스로 인정한 한계들입니다. 첫째, 디퓨전 방식은 추론 속도가 느립니다. 실시간 로봇 제어에는 병목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학습에 필요한 고품질 로봇 동작 데이터를 충분히 모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셋째, 물리적 충돌과 안전 제약, 만엔을 이건 소프트웨어 모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드웨어와 시스템 설계의 영역입니다. 자, 좋은 논문은 한계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컵각트 논문이 신뢰할 만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언제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현재 기술 수준으로 가장 현실적인 영역은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작업, 아니스 물류 창고 분류, 제조 조립 보조, 실험실 자동화 같은 분야입니다. 가정용 서비스 로봇이나 수술 보조처럼 변수가 많고 안전이 최우선인 영역은 아직 갭이 큽니다. 그가 그 갭을 얼마나 좁혔냐고 묻는다면 구도적 방향성을 제시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평가합니다. 완성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후속 연구 과제는 명확합니다. 더 빠른 액션 모듈, 더 적은 데이터로 학습하는 방법, 그리고 물리적 안전성의 통합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존 VLA 모델은 언어 모델의 토큰 예측 방식을 로봇 동작에 그대로 붙여서 실패했습니다. 언어 모델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둘째, 컵각트는 인지와 행동을 분리하고 디퓨전 액션 트랜스포머로 연속 동작을 모델링해 오픈 VLA 대비 시뮬레이션 35% P, 실제 로봇 55% P를 달성했습니다. 셋째, 55B짜리 RT2X를 7B 모델이 18% P 앞섭니다. 규모가 아니라 구조가 성능을 결정한다는 걸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컵각트와 같은 흐름에서 나온 또 다른 로봇 조작 논문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나온 디퓨전 기반 액션 모듈이 어떻게 더 발전하고 있는지 이어서 보시면 맥락이 훨씬 잘 잡힙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로봇팔이 진짜 사람 손을 대체하려면 지금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게 뭐라고